일본에 최악하더라. 블랙스완 터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N달러 환율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도 달러당 160.78 N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 160.79 N을 기록한 이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달러당 160N이 유노멀이 됐다는 뜻이에요. 160N이라는 것은 1986년 12월 이후에 정확히 37년 6개월 만에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38년 만에 최고치라는 뜻이에요. 1986년 12월 12일에 163.17을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요, 이거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상하는 것은 말입니다. 와, 달러당 170엔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의 미즈호 은행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요, 달러엔 환율이 170엔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70엔대까지 치솟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말입니다. 그렇게 치솟으면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하는 예기치 못한 위기가 엄청나게 크게 펑 하고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돈 풀어서 N달러 환율을 막아가려고 계속했습니다. 2020년 9월에서 10월에도 달러 기준으로 578억 9천만 달러를 뿌렸고요. 그래서 달러 N 환율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장에 달러를 많이 풀었다는 뜻이죠.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29일 사이에도 622억 7천만 달러를 뿌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 잡히죠. 그런데도 안 잡힙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곧 또 투입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투입할 돈이 많으냐, 계속해서 솟아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투입할 돈이 만만치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말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진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1년 미만의 단기 정권은 1720억 달러고요. 정부 보유 외환 보유금은 1550억 달러라고 합니다. 두 개를 다 합치면 3270억 달러입니다. 이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실제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벌써 600억 달러 이상은 소진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4월에서 5월에 이어서 이번까지 만약에 쓴다 그러면 적어도 600억 달러 이상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600억 달러를 썼는데 또 600억 달러를 더 쓰면 지금 남는 거는 2천억 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2천억 달러. 문제는 세계 투기 자본까지 엔화의 약세에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투기 자본에 일본 공격이 엄청나게 심하게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엔화가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엔화 팔아서 달러 산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거고요. 엔화를 계속해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그러면 투기 자본들은 엔화가 하락하는데 계속 배팅을 겁니다. 그러면 엔화는 계속 내려가겠죠. 그래서 달러당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170엔까지도 지금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상황이 엔 달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장기 금리의 역전, 장기 금리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0.96%잖아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3% 가까이 됩니다.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엔달러 중에서 엔화가 약세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투기자금까지 이제 가세를 하니까 엔화 자체가 투기적인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계속 썰어 붓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잡기 힘들다는 말이 시장의 예측치예요. 그러니까 미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170엔까지 간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본은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까요? 일본은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리를 인상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의 부채를 보면 국가 부채가 2023년 기준입니다. 지금 1270조 4990억 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경 2446조 1894억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자 비용은 어떡할까? 이자 비용 진짜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금리를 올리는 만큼 이자 비용은 커지고 그러면 일본의 재정의 건전성은 더 떨어지고 일본의 재정의 건전성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일본은 더 많은 부채를 얻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뜻이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해석이고요. 시장의 해석이 그렇게 나오니까 투기 자본들이 계속 달라붙는 겁니다. 결국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결국은 미국 국채 판다는 이야기죠. 미국 국채 팔아서 달러를 확보한 다음에 엔화가 170엔까지 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막기가 쉽겠습니까? 당장 말입니다. 지금 일본이 미국 국채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팔아서 많이 떨어졌고요. 일본은 2023년 1조 1382억 달러였어요. 3월 말 현재는 1조 1878억 달러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사들이고 있어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중국이 계속 내다 파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미국의 국채가 무너질 판이거든요. 국채가 시장에 계속 공급이 되면 미국 국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죠. 시장에 국채가 많이 나오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도 2021년 1조 3008억 달러의 국채를 보유하다가 2022년에 많이 팔았습니다. 1조 763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래서 2023년까지 약간 사들이고 지금도 사들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결국 국채 팔 수밖에 없는데 이 국채가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블랙스완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위기가 터지는 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이 블랙스완이 터질 가능성 진짜 높아질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일본은요. 테이퍼링을 단행을 하면서 동시에 금리를 올린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7월에 이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이럴 수는 있다고. 테이퍼링이라는 게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겁니다. 자산 매입이라는 게 장기 국채를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매입을 했어요. 월 적어도 6조엔씩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줄이겠다는 것, 5조엔으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국채가 많이 풀리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테이퍼링을 하면서 동시에 금리도 올린다. 지금 0.1%의 금리를 0.25%까지 올린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거 두 개 동시에 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한 개만 하고
한 개만 테이퍼링만 하고 나머지 돈이 부족한 것은 결국 미국 국채를 조금이라도 내다 파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세계시장은 충격이 올 겁니다. 저는 그게 블랙스완 중에서도 엄청난 블랙스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그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미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많이 내다 팔고 있고 지금도 내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까지 국채를 내다 판다. 그러면 시장에는 미국 국채가 차고 넘칠 거고요. 시장에 차고 넘치니까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국채 금리는. 내가 이자 많이 줄 테니까 내 국채 사줘. 그러면서 이자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안 떨어지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23년 10월 19일에 4.999%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12월 27일에는 3.789%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갔잖아요. 4월 25일 올해 4월 25일입니다. 4.704%. 6월 26일 4.331%. 이게 안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것. 그것도 일본이 과도하게 중국에 파는 것보다가 더 많이 파는 것. 일본의 돈이 계속 쪼그라들어서 휴지 조각으로 갈 그런 위험성이 점점 커질 때 미국 국채를 팔아서 시장의 달러를 푼다? 결국은 미국의 국채 시장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시장은 도미노처럼 큰일이 터지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달러 엔이 170엔까지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여러분 시장의 위험성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본의 미국 국채 매도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 시장이 대혼란을 맞으면서 미국 경제도 지금 안 그래도 꼬꾸라지고 있는 미국 경제거든요. 2023년 3분기에 4.9%까지 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작년 4분기에는 3.4%로 떨어지고요. 올 1분기에는 1.4%까지 떨어졌습니다. 2분기, 3분기 계속 1%대 성장을 이룰 거라는 게 지금 시장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채권 시장에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 진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요. 아마도 살얼음판 백척간두라는 말이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이 크고요. 그 위험은 일본 경제를 강타를 하고 그것이 결국 미국 경제를 강타해서 세계 경제의 위기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안 그래도 전 세계 시장은 유동성 장세로 돈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모양새거든요. 그 모양새가 한꺼번에 펑 하고 터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제가 이 와중에 당신은 왜 엔화를 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엔화는 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엔화의 경쟁력을 제가 믿는다는 뜻이죠. 상대적으로 원화의 경쟁력을 약하게 본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은 진짜 엄청난 살얼음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야 돼요. 아마 유튜브 중에 지금 시장을 살얼음판이다.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저는 위험에 대한 생각 반드시 하시고 시장을 저는 주도하든지 아니면 개입하든지
아니면 참여하든지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